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반전을 담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절망적인 공장 도시에서 태어나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한 여성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는 화장실 청소부로 전락했을 때 친구들은 그녀를 향해 너 같은 거지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서울에 도착한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헝가리 전체를 뒤흔든 그 놀라운 반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소름이 돋을 겁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995년 헝가리 북부 미슈콜츠. 공산주의가 무너진 후 폐허가 된 공장지대에서 에스테르는 태어났습니다. 거대한 철강 공장의 굴뚝들이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을 가리고 있던 그 절망적인 도시에서 말이죠. 에스테르의 아버지는 그 공장에서 25년간 일했지만 정리해고 바람에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렸어요. 에스테르야, 아빠가 미안하다. 너에게 물려줄 게 이 낡은 가방밖에 없구나. 아버지는 병상에서 에스테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폐암 말기였어요. 20년간 공장 매연을 들이마신 결과였죠. 어머니는 남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청소일을 해야 했습니다. 사무실, 화장실, 계단. 어디든 가리지 않았어요. 에스테르가 중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에스테르의 낡은 교복과 찢어진 가방을 보며 노골적으로 비웃었어요. 에스테르, 너 엄마 화장실 청소하는 거 맞지? 우리 아빠가 그러던데. 그 헝 가방 언제까지 들고 다닐 거야? 정말 창피하다. 여자는 어차피 예쁘게 생겨서 좋은 남자 만나 시집가는 게 최고야. 넌 그것도 안 되니까 끝이네. 잔인한 말들이 에스테르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말 때문이었습니다. 에스테르야, 이 마을은 너에게 감옥이다. 반드시 이곳보다 더 큰 세상을 보렴. 약속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고 에스테르는 밤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요. 신문 배달, 전단지 나눠주기, 식당 설거지까지. 하지만 그 모든 고생 속에서도 에스테르는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벗어나겠어.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겠어.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에스테르를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저 애가 아무리 공부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거지 엄마 딸인데. 하지만 에스테르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성적은 전교 1등이었고 선생님들도 감탄했어요. 가난이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거든요. 2017년 부다페스트 공가대학에 장학금으로 입학한 에스테르. 하지만 대학 생활도 만만치 않았어요. 다른 학생들은 비싼 브랜드 옷을 입고 최신 노트북을 사용했지만 에스테르는 여전히 그 낡은 가방과 10년 된 중고 노트북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전자공학과 게시판에서 에스테르의 인생을 바꿀 공고를 발견했어요.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엔지니어링 교환학생 모집. 그 순간 에스테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들어본 적 없는 나라네. 하지만 왠지. 에스테르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어요. 삼성, LG, 현대. 놀라운 기업들이 즐비했습니다. 1950년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5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된 기적 같은 나라였죠.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한국. 거기 어디야? 중국 옆 변두리 나라 아니야? 에스테르, 정신 차려. 거기 가서 뭐 할 건데? 언어도 완전히 다르잖아. 너 같은 가난한 애가 아시아까지 가서 뭘 하겠어? 현실을 봐. 심지어 같은 과 교수까지도 만류했습니다. 에스테르, 내 실력은 인정하지만 너무 무모하다. 유럽에서 좋은 기회를 찾는 게 낫지 않겠나? 하지만 에스테르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어머니와 이야기할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딸아, 엄마는 평생 이 동네를 벗어난 적이 없어. 여자가 혼자 그런 먼 나라 가서 어떻게 살겠니? 여기서 괜찮은 남자 만나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에스테르는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더 큰 세상을 보렴. 지원서를 작성하는 밤, 에스테르는 낡은 가방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제가 찾던 더 큰 세상일까요? 몇 주 후 운명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축하합니다.
서울대학교 공가대학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에스테르는 믿을 수 없어서 화면을 여러 번 다시 읽어봤어요. 그 순간 프린터에서 나온 합격 통지서가 낡은 가방 위로 떨어졌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축하해주는 것 같았어요. 엄마, 됐어요. 정말 됐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2018년 3월 인천국제공항. 26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에스테르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디딘 느낌이었어요. 헝가리의 작은 지방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하고 현대적인 공항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표지판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상상도 못했던 첨단 시설들. 와, 이게 진짜 공항이야. 하지만 감탄도 잠시,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에스테르에게 모든 것이 암호처럼 느껴졌어요. 지하철을 타려고 했지만 노선도를 봐도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서울대학교 어떻게 가나요? 영어로 물어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몇 시간을 헤매다가 결국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 헝가리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들이 도착했어요. 에스테르 어때? 벌써 후회되지? 얼마 못 버틴다 했잖아. 진짜 그럴 것 같네. 빨리 포기하고 돌아와. 여기서 편하게 살자. 에스테르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 택시를 타고 서울대학교에 도착했지만 택시비만 헝가리 돈으로 한 달 생활비와 맞먹었습니다.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를 만났을 때도 충격이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에스테르의 낡은 가방과 허름한 옷차림을 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예요. 안녕하세요. 에스테르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날 밤 에스테르는 베개를 적시며 울었습니다.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날 도서관에서 한국어 입문서를 읽고 있는데 한 여교수님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박정희 교수였어요. 기계공학과에서 20년간 가르치신 분이었죠. 에스테르의 사정을 들은 박 교수님은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에스테르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공부하다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 교수님은 에스테르에게 한국어 과외를 해주셨고 준호라는 대학원생도 소개해 주셨어요. 준호는 에스테르보다 2살 많은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에스테르 씨, 한국은 정말 기회의 땅이에요. 열심히 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한국 생활 첫 달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에스테르의 첫 번째 발표 시간, 기계공학개론 수업에서 일어난 일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발표 주제는 자동차 엔진의 효율성이었는데 에스테르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가 목에 걸려서 나오지 않았어요. 30명의 학생들이 에스테르를 바라보고 있었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제가 엔진, 효율, 말이 뒤섞이고 문법이 엉망이 되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네. 헝가리에서 왔다며? 영어라도 하지. 결국 에스테르는 굳어버렸어요. 교수님이 괜찮으니까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말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며 몇몇 학생들의 수근거림이 들렸어요. 쟤 언제까지 버틸까? 외국인 특혜로 들어온 거 아니야? 식당에서도 문제였어요.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났거든요. 한국 학생들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지만 에스테르는 창피해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안이 불타는 것 같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언어 실수는 매일 연발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감사합니다를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서 직원을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지하철에서 죄송합니다 대신 죄송스럽습니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웃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헝가리에서 오는 메시지들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에스테르 어떻게 지내? 많이 힘들지? 역시 무리였어. 빨리 돌아와서 여기서 취업해. 한국 음식은 너무 매워서 못 먹는다며? 우리가 맞다고 했잖아. 하지만 에스테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노선도를 외워서 혼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성취감, 한글로 된 간판을 읽을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기쁨. 이런 작은 승리들이 쌓이면서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준호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에스테르 씨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빨리 적응하는 외국인 학생 처음 봐요. 보통은 한 학기도 안 되어서 포기하고 돌아가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에스테르는 새로운 꿈을 품기 시작했어요. 나는 헝가리와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밤마다 한국어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친구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했어요. 서서히 한국이 단순한 유학 목적지가 아니라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에스테르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교류학회에서 외국인 학생 대표로 연설할 기회를 준 것이에요.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것이 자신을 증명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설 며칠 전부터 에스테르는 원고를 수백 번 연습했어요. 거울 앞에서 빈 강의실에서 기숙사 룸메이트 앞에서.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연설 당일 대강당에는 500명의 청중이 모여 있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들, 기업 관계자들, 언론인들까지. 에스테르는 무대 뒤에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에스테르 씨 준비됐어요? 진행자의 말에 에스테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대에 올라선 순간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했어요. 청중들이 조용해지자 에스테르는 심호흡을 하고 본격적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헝가리 북부 작은 공장 도시에서 온 에스테르입니다.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제 아버지는 25년간 공장에서 일하다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화장실 청소를 하며 저를 키워주셨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거지 딸이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잊을 수 없었어요. 더 큰 세상을 보라고 하신 그 말씀을요. 에스테르는 자신의 경험담을 진솔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와서 겪었던 어려움들, 언어의 벽, 문화의 차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와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저는 헝가리에서 왔지만 제 미래는 한국과 함께라는 것을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에스테르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가난한 공장 딸이 아닙니다. 저는 글로벌 인재예요. 그리고 언젠가 헝가리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에스테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배웠어요. 출신이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지와 노력이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요. 연설이 끝나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명, 2명 일어서더니 곧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를 쳐준 것이에요. 박수 소리가 10분간 계속되었습니다.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에스테르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이 다음날 한국 주요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헝가리 소녀의 한국사랑, 가난을 딛고 일어선 글로벌 인재 등의 제목으로 보도되었죠. 에스테르는 하루아침에 한국에서 유명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유명세도 잠시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가면서 에스테르는 진짜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헝가리로 돌아가서 평범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한국에 남아서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가. 한국에 남으려면 취업과 비자라는 두 개의 거대한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어를 잘하고 성적이 우수해도 외국인이라는 한계는 분명했어요. 에스테르는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수십 곳에 지원했습니다. 첫 번째 면접에서 일어난 일은 충격적이었어요. 삼성전자 면접이었는데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에스테르 씨, 솔직히 말해서 왜 헝가리 사람을 뽑아야 하나요? 한국 사람도 많은데 말이에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에스테르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헝가리와 한국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헝가리 시장 진출을 원한다면 저보다 적합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불합격이었어요. 연달아 받은 탈락 통보는 에스테르의 마음을 짓밟았습니다. 지원자의 역량은 우수하나 비자 문제로 인해 현재 외국인 채용 계획이 없어. 아쉽지만 이번에는. 하루에 3통씩 오는 불합격 메일을 보며 에스테르는 절망에 빠졌어요. 헝가리 친구들의 메시지가 또다시 도착했습니다. 에스테르,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 현실을 받아들여. 결국 여건은 바꿀 수 없잖아. 외국인은 한계가 있어. 여기 괜찮은 남자 소개해줄게. 그냥 여기서 평범하게 살자.
심지어 어머니까지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딸아,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 곁으로 돌아와도 괜찮아. 에스테르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50번째 불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한강 다리를 걸으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포기해야 하나?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습니다. 여보세요, 에스테르 씨죠? 저희는 포스코에서 연락드렸습니다. 포스코. 한국 최대 철강 회사 중 하나였어요. 에스테르 씨의 연설을 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희와 면접 기회를 가져보시겠어요? 에스테르는 믿을 수 없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정말이었습니다. 헝가리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인데 에스테르 씨 같은 분을 찾고 있었어요. 면접 날 에스테르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헝가리에 대한 이해, 한국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두 나라를 잇고 싶은 꿈까지. 일주일 후 운명의 전화가 왔어요. 에스테르 씨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에스테르는 하늘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정말 해냈어요. 4년이 흐른 2022년, 에스테르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헝가리 시장 진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포스코 역사상 최단기간 팀장 승진 기록을 세웠어요. 그런 에스테르에게 고향 친구의 결혼식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에스테르, 꼭 와줘. 내가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 에스테르는 망설였지만 결국 참석하기로 했어요. 인천공항에서 부다페스트행 비행기에 오르는 그녀의 모습은 4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가방, 그리고 손에는 대한민국 여권이 들려 있었어요. 부다페스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에스테르를 맞이한 것은 헝가리 현지 언론이었습니다. 그녀의 성공 스토리가 이미 헝가리 전역에 알려진 상태였거든요. 에스테르 씨, 한국에서의 성공 비결이 뭔가요? 조국을 떠나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에스테르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헝가리를 버린 게 아닙니다.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된 것뿐이에요.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의 분위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에 에스테르를 무시했던 친구들이 모두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명품으로 차려입은 에스테르의 모습에 누구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에스테르야. 마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과거 거지 딸이 뭘 하겠어. 라고 조롱했던 그 마리아였습니다. 지금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야, 결혼 축하해. 에스테르는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복수심 대신 연민이 들었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다가와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테르, 우리가 정말 미안해.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너 정말 대단하다. 한국에서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어? 우리 좀 도와줄 수 없을까? 한국 회사에 취업하고 싶은데. 과거에 자신을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에스테르는 냉소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어렸잖아요.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날 저녁 어머니와 함께 옛집을 찾았습니다. 20년간 살던 그 작은 아파트는 여전히 초라했어요. 어머니는 이제 청소일을 그만두고 에스테르가 보내주는 생활비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딸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회중시계 안에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시간은 내 것이다. 에스테르야, 너의 시간도 너의 것이다. 에스테르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왜 그토록 더 큰 세상을 보라고 했는지를. 시간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결혼식에서 만난 친구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후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에스테르를 보며 부러워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하는 듯 했습니다. 에스테르, 너는 정말 용감했어. 우리는 안전한 길만 택했는데. 에스테르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에스테르에게 인생 최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023년 마침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고 포스코에서는 사상 최연소 부장으로 승진시켰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꿈에 그리던 제안을 받았습니다. 에스테르 부장님,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새로운 지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지사장으로 가시겠어요? 에스테르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물론입니다. 이제 정말로 헝가리와 한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도 한국으로 모셔와서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한국에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어머니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현대적인 시설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딸아, 정말 꿈 같다. 내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에스테르는 어머니를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모셨습니다. 과거 화장실 청소를 하며 힘겹게 살았던 어머니가 이제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2024년 봄 포스코 헝가리 지사 설립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부다페스트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헝가리 정부 관계자들과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했어요. 에스테르는 지사장으로서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저는 25년 전 이곳 헝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어요. 가난한 공장 노동자의 딸로 태어나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더 큰 세상을 보라고. 에스테르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국적은 신분이 아니라 달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두세 개를 잇는 사람입니다. 제 시간은 더 이상 누구의 것도 아닌 저의 것이에요. 청중들은 뜨거운 박수로 응답했습니다. 헝가리 총리까지도 기립박수를 쳤어요. 에스테르는 무대에서 내려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가득했어요. 딸아, 정말 자랑스럽다. 아빠도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날 밤 에스테르는 아버지의 회중시계를 들여다보며 속삭였어요. 아버지, 저 정말 더 큰 세상에서 제 시간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헝가리 지사는 설립 첫 해에만 5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에스테르는 현지에서 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헝가리 젊은이들에게 한국 유학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했어요. 과거에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들 중 몇 명은 에스테르의 회사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에스테르,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 마리아야, 우리 모두 성장한 거야.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2024년 말 에스테르는 헝가리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발전기여상을 받았습니다. 가난한 공장 딸에서 두 나라를 잇는 글로벌 리더가 된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시상식에서 에스테르는 마지막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증명합니다. 출신이나 환경이 운명을 결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을 때 에스테르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 저 정말 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에스테르의 놀라운 여정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헝가리의 절망적인 공장 도시에서 태어나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한 소녀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냈는지, 그 과정에서 겪었던 좌절과 극복, 그리고 마침내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기까지의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가난이 그녀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고 언어와 문화의 벽도 그녀의 꿈을 막을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인 더 큰 세상을 보라는 유언을 지키며 자신만의 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든 에스테르의 용기와 끈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친구들의 조롱과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의 정신력, 그리고 성공한 후에도 복수심 대신 포용과 나눔을 선택한 그녀의 인품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죠. 에스테르는 증명했습니다. 출신이나 환경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에스테르의 이야기를 기억해보세요. 때로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용기 한 번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여러분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시라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